90년대의 대선 후보 가운데서 권영길 씨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요즘 행복하십니까? 이 말을 들고 나왔던 사람이 권영길 씨 아닙니까? 요즘에 장마철인데 여러분들 정말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장마철에 정치판을 보고 있노라 하면은 그러지 않아도 짜증이 나는데 정치판을 떠올릴 때마다 더욱더 짜증스럽다. 이런 말씀을 제 주위에서는 자주 하십니다. 특히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요. 그러나 정말 해도 너무한다. 이런 말씀들을 자주 하고 계십니다. 국회의원들의 수준이 저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지난 국회가 정말 몹쓸 국회였다. 이구동성으로 다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열리는 22대 국회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은 정말 뚜껑을 열어보니까 해도 너무하고 저런 사람들이 정말 국회의원인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기에 날씨마저도 무덥기도 하고 짜증스러운 장마가 지리하게 연결되니 얼마나 생활하는데 불편하겠습니까? 법사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연일 해프닝이라고 할까요? 우스갯소리라고 할까요? 수준 이하의 모습을 정청래가 연일 연출하고 있기 때문에 시작부터 이러니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를 보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들 말씀들 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날씨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짜증스럽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정말 짜증이 난다. 도를 넘어도 정말 어느 정도여야지 너무나도 심하게 정치가 이성을 잃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김건희 여사의 문자 파동까지 겹치다 보니까 정말 이게 나라냐? 정말 이게 나라냐? 자주 섞인 푸념 소리들이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에 김정한 논설위원이 쓴 김정화의 시시각각 이 칼럼을 보면서 정말 공감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잠시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목은 그렇습니다. 자해극이 되고만 영부인 문자 공개. 자해극이 되고만 영부인 문자 공개.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논설위원은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쑥대밭으로 만든 김건희 여사의 문자의 출처는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문자 공개로 한동훈 후보는 이득 볼 것이 없다는 데다가 실제로 해당 문자는 배신 프레임으로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김 여사 문제는 친윤 진영에서 언론에 흘렸을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적인 추론이다.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문자 공개 아이디어를 낸 인사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문자 공개의 후폭풍이 고스란히 김 여사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은 예상도 못했고 오직 한동훈 후보를 잡겠다라는 정략에만 매달리다가 황당한 자해극을 벌였다고 할 수 있다. 아주 정확하게 칼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에게 텔레그램 문자를 보냈다고 하죠. 그것도 한 차례가 아니라 5차례 연속적으로 보냈다. 그런데 그 내용을 확인해 보면은 더욱 기가 막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야당에게 공격할 수 있는 제공거리, 먹잇감을 그대로 던져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 문자 공개를 만든 아이디어를 제공한 그 사람이 결국은 김 여사도 또 여당 쪽에도
야당에게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 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야당은 아주 총공세로 김 여사의 문자 파동을 집중 공략하고 있고, 또 대표 후보로 나선 그 후보자들도 한동훈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이 문자를 이용해서 한동훈을 무차별 공격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 문자를 제공한 사람이 그런 의도하에 한동훈을 몰아세우기 위해서 했는데, 이것이 한동훈에게 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 쪽으로도 후폭풍 속으로 몰아넣고 있기 때문에 파장이 만만치가 않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정화 의원은 이렇게 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가 한동훈 후보자에게 함께 지금껏 생사를 가르는 여정을 겪어온 동지라 이렇게 표현을 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을 그렇게 부른다면 이해하겠지만 배우자가 동지라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겠는가? 아니,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후보가 어떤 관계에 있다는 말인가? 김 여사가 자신이 댓글팀을 활용해서 한동훈을 비방했다고 하는 오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한 부분도 뒷맛이 찝찝하다. 드루킹 사건처럼 조적적인 댓글 공작은 처벌 대상인데, 아니, 댓글팀이라는 위험한 단어가 영부인 문자에서 등장한 것은 어떤 배경일까? 이렇게 신랄하게 조목조목 분석하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글쎄요,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자에게 동지다.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댓글팀을 이용해서 한동훈을 비방했다는 것은 오해다.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우리가 김경수가 드루킹 사건을 통해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었습니까? 이것은 범죄 행위다. 처벌 대상이라고까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댓글 틈을 활용할 수가 있었을까? 이런 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가 인용한 문자를 조목조목 김정아 의원은 비판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위험한 표현들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종한 논설위원은 계속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 유출자는 내용을 공개해서 한동훈 후보의 비정함과 정무 감각 부족을 부각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영부인이 동지라고까지 불러주는데 끝까지 익십한 한동훈에게 인간적인 느낌을 받기는 어렵겠다. 하지만 문자를 본 국민은 한동훈 후보의 품성은 나중 문제이고 왜 영부인이 국민에게 해야 할 사과를 한동훈에게 했느냐 하는 것을 문제를 삼고 있다. 정말 이 사과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이 받았네 안 받았네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죠.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동훈의 품성은 나중 문제이고 왜 영부인이 국민에게 해야 할 사과를 한동훈에게 했느냐 하는 것을 문제를 삼고 있다. 김 여사 문자에서는 명품백 문제와 관련해서 죄송하다, 사과드린다, 모든 게 제 탓이다, 죄스럽게 여긴다, 잘못을 뉘우친다라는 등의 표현이 줄기차게 등장을 한다. 본인이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한다면 명품백 사건이 터졌을 때에 곧바로 국민들에게 머리를 숙이는 것이
훨씬 좋았을 것이다. 김종하 위원은 이어서 김 여사가 먼저 상납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명품 백을 전달한 최재형 목사가 몰카를 이용해서 김 여사를 함정에 빠뜨린 것 아니겠는가. 김 여사가 진솔하게 대국민 사과를 했다라면 이렇게까지 커질 일이 결코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댓글을 제공한 사람, 문자 유출한 사람이 노리는 것은 한동훈을 어떻게 해서든지 당 대표가 되지 못하도록. 한동훈은 비정한 사람이다. 5번이나 김건희가 진솔하게 사과의 뜻을 밝혔는데 아주 모른 체하고 답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정무 감각도 부족하고 비정한 사람, 냉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 대표 자격이 없다는 것을 그대로 알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 아니었겠는가,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른 지적입니다. 김종하 위원은 김 여사의 안일한 태도에 대해서도 아주 안타깝게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김건희 여사가 대선이 한창일 때에 했던 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서울의 소리 이명수, 뭐 기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기자입니까? 기자 행세를 하는 사람이죠. 사입이 기자죠. 한두 번도 아니고 무려 52번에 걸쳐서 7시간여 동안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것이 녹음이 돼 가지고 방송에 흘러나오면서 얼마나 커다란 곤혹을 치루었었습니까? 사회적 파장을 그렇게 크게 일으켰었는데 그 당시에 윤석열 후보에게 정말 도움이라도,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서 도움을 줬어야 할 그런 절박한 그런 상황 아니었었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위기를 직접 경험을 해본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바로 또 이러한 몰카 함정에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뼈아픈 경험, 다시는 하면은 안 될 그런 아픈 경험을 경험해 놓고서도 황당한 일을 또다시 벌일 수가 있겠습니까? 대통령실에서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뼈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최재형 목사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좌파 활동을 하는 그러한 사기성의 목사 아니겠습니까? 목사라고 한다면은, 정말 성경을 따라서 움직이는 목사라고 한다면은, 성경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은 이런 치졸한 방법, 함정의 몰카 같은 이런 짓은 하지 않지요. 아무튼 최저희는 목사가 김 여사와 이렇게 쉽게 만날 수 있다라는 이 상황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김 여사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서울의 소리에서 그렇게 엄청난 아픔을 경험해 놓고 나서도 외부와의 접촉하는 데에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본다라고 김종하 위원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 여사와 대통령실은 지금 소를 잃고서도 외양간만을 고치는 데에 혹독히 정말 치르면서 완벽하게 했어야 하는데 허술하다,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정치평론가 진중권 씨가 김 여사와 통화 내용을 공개해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자, 앞으로 김 여사에 관련된 녹취록이라든가 문자가 더 안 나온다는 보장이 있겠는가? 이것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영부인 일정을 관리하는 제2부속실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지만은 물론 타당한 얘기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김 여사 본인이 왜 자꾸 녹취록 문자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깊은 성찰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날카롭게 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보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제도적 보완만 있는다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해집니까? 대통령 부인이라면은 외부인과 만날 수가 있는데 그 만날 때마다 좀 앞뒤를 재면서 신중하게 세심한 신경을 쓸 필요는 없을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의 자리, 대통령의 부인의 자리, 물론 대통령 부인은 직위가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니지요. 공적인 자리는 분명히 아니지만 그래도 대통령 부인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명수, 기자도 아닌 그런 이명수 허접한 그런 인간들을 만나고 그와 52차례나 통화할 수 있다는 그 분위기가 얼마나 허술합니까? 이런 아픈 경험이 있는데도 바로 최재형이라는 좌파 활동가를 통해서 또 한 번 이런 아픔을 당한다. 나라 온통 전체가 이런 문자 파동으로 시끄러워진다. 아픈 얘기 아니겠습니까? 김장우 의원이 그런 지적을 날카롭게 했었는데요. 정말 저는 공감이 가는 지적이다. 아무리 완벽한 제도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키겠다라는 마음, 결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쓸모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정화 의원이 마지막으로 언급한 부분, 앞으로 김 여사 관련 녹취록 그리고 문자가 더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다. 영부인의 일정을 관리하는 제2부속실이 필요하다. 그러나 왜 자꾸 녹취록 문자 소동이 일어나는지 깊이 성찰하지 않는다면 제2부속실도 큰 효과는 없을 것 같다. 정말 우리는 이 대목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귀담아 들어야 할 그런 대목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이런 일로 인해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국회에서는 정말 저질스럽고 수준 이하의 막말, 파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디 한 군데라도 정말 바르게 가야 이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 국민들 모두는 요순 시대의 정치를 바라고 있는데 그런 요순의 정치 시대는 언제 올 것인지 참으로 답답하고 하늘을 바라보면 장마철이기 때문에 짜증만 나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